자, 교재는 408페이지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입니다. 자, 규칙 제16조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선정이고요. 그 밑에 제17조는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선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16조 1항부터 볼게요. 자, 영장실질 심사에 따라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따라서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 또는 판사는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뜻을 고지해야만 한다. 되어 있고 3항 가볼까요? 3항, 이 고지는 서면, 그 다음에 구술, 전화 등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한번 가보면 1항, 공소가 제기가 있을 때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고 되어 있죠. 그쵸? 쭉 읽어보시고 그 밑에 2항을 가보시면 고지는 서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서면으로 고지하지만 공소가 제기 전에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차이점이 있어요.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3항 됐고 똑같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성질 나왔네요. 자, 국선 변호인 선정은 일종의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밑에 피고인의 변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일종의 명령이기 때문에 법원이 한번 선정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변호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이것은 일종의 명령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법원의 국선 변호인 선정에 불복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적어드릴까요? 자,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밑에 1번 변호인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 선정에 불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어요?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밑에 판례 나와 있죠? 판례.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 밑에 항고 안 돼요. 그 밑에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도 안 돼요. 안 된다. 아시겠어요? 두 가지 판례 받으시고 출제가 잘 돼요. 특히 요 밑에 게 잘 돼요. 자, 됐죠? 그 다음 다시 올라가 보시면 일단 선정된 국선 변호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판사 등의 허가를 얻어야 사임할 수가 있다 돼 있죠? 그쵸? 그 부분은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허가만 미치시고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자격 볼게요. 자, 규칙에 나와 있네요. 국선 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변호사, 공익법무관, 밑에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하고요. 이게 1차입니다. 근데 그 관할구역 안에 이 사람이 없어요. 이런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이 없다든지 또는 있더라도 부득이한 때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선정할 수가 있고 이게 2차입니다. 근데 1항이나 2항에서도 없어요.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마지막에 누구다?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는 걸 받으셔야 돼요. 아닌 자 중에서. 됐습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밑에 판례. 자, 국선 변호인으로 변호사 아닌 법원 사무관을, 그쵸? 법원 사무관 동그라미 쳐보시고. 사무관을 선임했다 해서 위법이 아니다. 그쵸?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 자, 다음 19조 이건 읽어보시고 수 볼게요. 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 피의자마다 1인 동그라미,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단 끊고 사건 특수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인의 변호인을 둘 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선 변호인이 몇 명 붙었죠. 그런 경우는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변호인을 붙일 수가 있지만 보통은 뭐다? 한 사람이다.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시험 문제는 2항입니다. 2항 체크하시고 자, 피고인, 피의자 간,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쵸? 이해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동일한 변호인을 붙일 수가 있어요. 됐어요? 요 이항 잘 받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밑에 판례 가볼까요? 밑에 판례 보면, 자, 공범 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어느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일 때는 뭐다? 그것이야말로 이해가 상반된다 할 것이므로, 그쵸? 이때 이 동일한 국선 변호인이 함께 변론할 때는 이 규칙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동일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정하면 위반된다. 자, 그 밑에 갑니다. 역시 이해가 상반된다 나오죠. 상반된 피고인들 중에서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그쵸?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 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하였다면 역시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에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이 두 가지 판례 다 뭐예요? 이해 상반되는 판례들이에요. 다음 선정 취소 나왔네요. 자, 1항 같은 경우에 끝에 가보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필요적 취소고요. 2항은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적 취소입니다. 1, 2, 3 묶으시고 1, 2, 3 묶으시고. 자, 필요적만 볼까요? 자, 피고인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 자격 상실했을 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임을 허가했을 때는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자, 됐죠?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 틀려요. 다음,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때, 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뭐 등등은 임의적 취소인데 일단 하나만 확실하게 해두시면 돼요. 위에 거 필요적만 선임되었을 때,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 자격 상실했을 때, 사임을 허가했을 때, 이때는 필요적이다. 나머지는 임의적이고 이렇게 받으셔도 됩니다. 사임 볼게요. 사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이나 지방법 판사의 허가를 맡아서 사임할 수가 있어요. 사임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허가를 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 거는 그 예가 됩니다. 사례. 이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뭐 등등은 읽어보세요. 뭐 질병, 장기영행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맡아라. 이걸 잘 봐두시면 돼요. 다음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을 봅니다. 자, 첫 번째 보호자적 지위가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보호자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사실을 주장해야 되며 불리한 소송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뭐 당연한 것이고, 공익적 지위가 있네요. 진실 의무에 제한된다고 나와있네. 그리고 이 의무는 방해하지 아니할 소극적 의미를 띈다고 돼 있고, 판례 볼까요? 자, 변호인의 의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보호 동그라미 제한된다. 따라서 그 밑에 기관이나 법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거 안 되겠죠. 그렇죠? 밑에 허위 진술하도록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허용되는 거 볼게요. 허용되는 거. 법적 조언하는 건 당연히 허용됩니다. 그렇죠? 무죄 변론 할 수 있고요. 자, 증언 거부권, 진술 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거 허용됩니다. 3번 체크해 볼까요? 3번 체크해 볼까요? 그 밑에 판례가 이거예요. 이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게 법률적 조언하는 것은 그 권리자 의무이기 때문에 그 밑에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뭐다?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거 됐고 나머지 거 읽어보시면 돼요. 모르는 거 없습니다. 권한 볼게요. 첫 번째 대리권.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고의권이 있는데 시험은 여기가 더 잘 나와요. 대리권 쪽이 좀 잘 나와요. 그 중에서 독립대리권 볼게요. 독립대리권이 있고 그 밑에 종속대리권이 있네요. 그렇죠? 종속대리권 4개 묶으시고, 이것은 종속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볼까요? 자, 어떤 것이 있는지. 관할 위반, 관할 이전, 이 관할 관련된 거 있죠? 관할 관련된 있는 거. 상소 취하, 정식 재판 청구 취하, 소취하죠, 소취하. 요 취하, 각종 취하, 요것은 종속대리권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올라가 볼게요. 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거. 구속 취소, 보석, 증거 보전, 적부심사 청구, 공판기일 변경 신청, 그 다음에 각종 이의 신청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거. 요 3개 묶어볼까요? 기피, 그 다음에 증거동의, 상소 제기하는 거. 이것은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다 외우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외우기 쉬운 것부터 먼저 볼게요. 쪽수가 적은 거. 자, 일단 종속대리권, 관할 관련된 거 있죠? 그 다음에 소취하는 거. 각종 취하, 관할 관련된 것은 종속대리권이다. 두 번째,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기피, 동의하고 상소, 소제기하는 거. 그러니까 묵기죠, 묵기. 묵기 동상. 이 3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거. 구속 취소, 보석, 증거 보전, 적부 심사, 공판기일 변경 신청. 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이의 신청. 이건 읽어보시고 나머지 잘 받으시라고. 묵기동상, 그 다음에 여기 관할 소취하는 거. 관할하고 소취하는 것은 종속대리권.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독립대리권 중에서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것. 경간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3년도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 하나 섞어서 낸 적이 있는데, 오늘날의 출제 경향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봐두시고,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쪽수가 적은 것들이 있죠. 그 밑에 묵기동상하고 밑에 거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고의권 나와 있네요. 자, 고의권. 자, 본인의 권리와는 별도로 변호인에게 독자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 돼 있고, 그 중에서 변호인만 갖는 것 중에서 접견교통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중복해서 갖는 것 중에서 열람 등사권 체크하시고. 판례 하나 볼까요? 판례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요 266조 3 나와 있죠? 요이랑 체크하시고요. 요 출제 잘 돼요.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물건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람, 등사, 서면 교부 신청은 피고인, 변호인이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끊고요. 그 중에서 만약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열람만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색깔 칠하세요. 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은 뭐만 신청할 수 있다? 열람만 신청할 수가 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등사나 서면 교부는 변호인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피고는 열람만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출제 잘 돼요. 요 열람만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리고 또 적어드리면 공소 제기된 사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CF 한번 해보시면 공소 제기 이 전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권은 안 돼요. 열람 등사권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전일 때는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열람 등사 가능한데 공소 제기 전에 수사 서류는 열람 등사가 안 된다.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이제 조문 가볼까요? 변호인,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와 접견하고, 그쵸? 접견하고 서류, 물건 등을 수수할 수 있으며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네. 그 다음 밑에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에서 자, 쭉 읽어보시고 긴급체포서, 현행범 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서를 밑에 교부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 나와 있죠? 그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앞에서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밑에 긴급 체포된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는 이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는 것도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긴급 체포할 때. 그 다음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그 다음에 서류와 이런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조문 앞에서 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체포 구속 격부심사 청구한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 판사의 허가를 맡아서 증거 보존 처분에 관한 서류,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죠. 그 다음 밑에 피고인하고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에 서류, 증거물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그 다음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열람 복사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 출제가 된 것이 밑입니다. 밑 위임장 and 이걸 오화로 바꾸면 틀려요. 적어드려야 돼. CF 위임장 이나 신분관계 증명 문서 하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인하가 아니라고요. 인하가 아니라 and라고 and.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15년도 국가직 구급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and라고요. 오나 하면 틀려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타 볼게요. 자, 보조인 나왔네. 자, 법정대리인 법, 배, 직, 형,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자, 이 자가 될 수가 없거나 역할을 할 수가 없을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가 있어요. 신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해야 되고요. 자, 보조인은 피고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일단 끊고 자, 저거요. 이 점에서 뭐하고 다르다? 앞에 나와 있던 변호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사항 체크하시고 그 다음 밑에 읽어보시고 밑에 팔려 볼게요. 자,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형사법 제29조 1항 소정의 사람에 한정된다. 이런 한정된다. 그 외의 사람은 2회 세무치시고 보조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전문심리위원회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직권 밑줄, 신청 밑줄에 의해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서 참여하게 할 수가 있다.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17년도 경찰시험에. 그 다음 전문심리위원은 자,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 지식에 의해서 설명이나 의견 질서할 수가 있는데 일단 끊고 이 합의의 부분에 대해서 재판 합의에 대해서는 참여가 안 돼요.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역시 17년도 경찰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면 틀려요. 자, 그 다음 밑에 전문심리요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고. 자, 그 밑에. 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신청 직권이죠. 앞에도 뭐였어요? 신청 직권이었어요. 신청 직권, 그쵸? 여기도 신청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자,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합의해서 취소할 것을 신청했을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됐죠? 할 수 있다면 틀리고. 다음 밑에. 자, 각 사건마다 몇 명이다? 한 명입니다. 한 명 이상 심리위원을 지정합니다. CF 2인 이상 하면 틀려요. 이거 승진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승진시험에. 그래서 이거 색깔 한 번 나오는 것은 자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나온 적이 있다 그랬어요. 응? 재판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거 시험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인 받으시고, 그 다음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재척하고 기피에 대해서는 그쵸? 전문심리위원회에게 준용된다. 재척 기피 규정도 준용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13년도 승진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 여기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여기 129조부터 132조까지가 뭐예요? 이게 뇌물죄 조항이거든요. 뇌물죄 조항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 의제 조항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이제 됐습니까? 여기까지 합니다.